네, 듣기만 해도 지식업걸 딩딩대학 오늘 뉴스데스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2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네, 발렌타인데이 전날 월요일입니다. 굳이 발렌타인데이를 언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뭐가 좀 생각이 설레고 났어요. 뭐 그런 게 있어? 전혀 없지. 전혀. 네. 저는 항상 설레죠. 없을 나이야. 지금. 항상 설렙니다. 항상 설레지만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쭌쭈닝님 딩하입니다. 이거 또 두 분이 또 인사 나누시고. 네. 파운드리님 진짜 쭌쭈닝 봇 같은 킹골 뱃은 처음 봄. 지금 뭐 네. 다들 뭐 인사해주고 뜨겁습니다. 계시고요. 네, 네. 강민승님도 하이. 네. 강민승님 혹시 발렌타인데이에 선물 뭐 받고 싶나요? 물어보셨는데. 근데 생각해본 지 오래됐어요. 근데 뭐 일단은 초콜릿 아니겠어? 저는 사실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뭐 구독과 좋아요. 네, 저희 딩딩대학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 저희가 봄을 앞두고 아니 근데 그런 건 있는 거 같아. 춘분기를 맞은 것 같아요. 네. 그 편의점이나 막 슈퍼 지나가면은 네. 발렌타인데이 때 이벤트 막 하잖아. 아니 막 이렇게 막 반짝이 이런 걸로 막 해놓잖아요. 그렇죠. 그쵸? 막 해놓는데 딱 지나가면서 되게 요란하게 해놨네 하면서도 좀 되게 좀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이거는 해봤지? 형수님 보고 계신가요? 네. 안 보고 한번 계시- 해주십시오. 안 보고 네. 안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 그렇게 받으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네. 어쨌든. 월요일이니까 네, 활기차게 또 활기차게. 좀 무거운 소식도 있습니다만 음. 월요일답게 저희 일정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일정 먼데이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네. 이슈가 많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실까요? 자, 월요일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생후 6개월부터 만 4세까지. 음. 근데 만약에 지금 신생아를 키운다 했을 때 백신 맞자 결정하시기가 좀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아. 왜냐하면 고민되죠. 이게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좀 걱정이 되고 그렇죠. 그런 때일수록 그냥 꽁꽁 싸매고 그냥 좀 노출을 줄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방역 당국도 다 맞으세요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고위험군. 네. 예를 들면 뭐 소아 암 투병하고 있어서 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네. 혹은 뭐 면역 저하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영유아라도 네. 꼭 맞으라고 권고를 네. 하고 있고요. 백신 종류는 화이자 백신인데 영유아용으로 임상을 거친 백신이라고 미국, 유럽이 다 이걸 맞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용량이나 이런 게 좀 아이들, 조절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좀 힘듭니다. 8주 간격으로 3번을 맞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 수 있다. 근데 뭐 예약이나 이런 건 동일하고요.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부터 백신 일정 하나 들어간다는 거. 네. 영유아를 둔 가정, 특히 고위험군이 있는 분들, 지인들이 계시다면 꼭 좀 아셔야 될 정보라서 일단 대상이 가지고 왔고요. 되면 이 접종만 맞춰 놓으면 사실 그 뒤로 걱정하실 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보호자 동반 하에 접종 가능하다 나와 네.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 이게 지금 쓰다가 빠졌는데 전국 설명회를 하고 있죠 지금. 네, 합동 연설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설회. 네, 총 7차례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네. 처음 제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주에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네. 벌써부터 좀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합니다. 경쟁이. 왜냐하면 당대표 후보가 총 4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이 4강 구도에서 사실 양강 구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철수, 김기현 후보인데 이 두 의원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기현 의원이 한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거죠. 이거. 겨냥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쓰면은 그렇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거꾸로 틀려고 그럴 거다 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했거든요. 이게 차마 뭐 생각하기도 싫지만 어떤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안철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연일 비판을 했고요.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서 네.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근데 이제 김기현 의원 쪽에서는 아니 내가 언제 지금 안철수 후보 얘기했냐 지금 권력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선 욕심 있는 사람이 당대표 됐을 때의 어떤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후보를 가나다 순으로 열거해 보면 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네 분인데 대권 주자로 볼 분이 사실은 안철수 후보 말고는 사실 네. 지난 대선 때 토론회에도 나왔었고
이건 뭐 아니 그리고 사실 둘이서 지금 양강 구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 상대 후보를 어떻게든 이제 당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당원들의 어떤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는다는 이제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심은정님께서 네. 천하람 돌풍 가나요? 이러셨는데 네. 천하람 후보는 이제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 맞습니다. 후보인데 네. 지금은 이제 황교안 후보와 사실상의 3, 4위전 구도로는 가고 있는데 사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라기보다는 이미 속의 목적을 이뤘습니다. 이미 본인의 네. 이름을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알리고 네. 그리고 또 이준석계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세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테스트지다. 사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대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음. 여러 가지 이제 경찰 수사나 이런 것들로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아예 이제 어떻게 보면 내쫓기는 형태로 이제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 이준석의 어떤 그 포션, 있던 지분이 과연 국민의힘에 얼만큼 남아 있느냐가 이 천하람 후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음 총선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지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3, 4위전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반면에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박근혜 정부에서 또 총리를 지냈던 고위 인사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존심 회복 이런 것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또 그동안 뭐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4인 안에 들면서 굉장히 또 한 축으로 그래서 그쪽은 또 그쪽대로 시험진 거야. 네. 전체적인 어떤 당심을 엿볼 수 있는.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선거입니다 이번에. 네, 전국 이제 그 합동 연설회를 다니는데 사실 지금은 여권의 행사잖아요. 근데 그렇죠. 야권의 행사도 사실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포커스가 지금 합동 연설회 뭐 그다음에 전당대회 쪽으로 쏠려 있는데 야당이 오늘 이제 그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박홍근 거죠. 원내대표가 여당을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민생을 내두고 그렇죠. 지금 이제 정쟁에만 몰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뭐 이태원 참사나 난방비 폭탄이나 뭐 그다음에 그리고 가장 비판 포인트는 검찰에 대한 것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이제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야 된다.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 정말 가슴 아픈 참사였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사고가 수습 국면으로 가면서 국정조사도 끝났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국면으로 흘러가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난방비 관련 이슈가 이제 설 연휴 직후부터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다 최근에는 또 곽상도 전 의원의 또 뇌물죄 무죄 판결까지 나면서 약간 여론이 좀 어떻게 보면 이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그러니까 정치는 흔히 생물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생물처럼 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측이 좀 어려운 전국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오늘 뭐 정치 얘기 여기까지 하고 강민승님 화요일 일정표는 뭔가요? 빨리 갑시다. 퇴근하고 화요일. 계십니다. 화요일 봅시다. 발렌타인데이인 화요일 일정입니다.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네, 이거 뭐 많이들 예측하셨을 텐데 아니 뭐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까지 신경 써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국도 죽겠는데 지금 막 이런 거죠 지금. 근데 돌고 돌아서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국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CPI 발표 날에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집중하시는 거고 일단 멀리 갈 것도 없이 증시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미국 물가를 주목하자는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아, 나는 코스트코도 안 가는 사람이야. 그렇죠. 내가 왜 미국 물가를 알아야 되나? 네.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일단 그래프 한번 보고 가시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큰 산의 어떤 봉우리처럼 보이는데 2022년 6월 달이 정말 저는 다시 오려면 한 몇십 년 걸린다고 봐요. 교과서에서 나오던 9.1%를 찍었어요. 일단은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가 정점이었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고 추세적으로는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가장 밑단에 있는 수치가 지금 뭡니까? 6.5%야. 그렇죠.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몇입니까? 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봉우리가 높이 있는 아니, 봉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풀샷 나올 때 얘기를 해드리면 한국은행 목표치가 이쯤 있는 거지 이쯤. 아니 그쵸. 풀샷 말고 풀샷 클로저 말고 거의 이것도 아니고 이쯤 있어 이쯤. 네. 거의 이때 가야지 목표치인데 아직도 지금 내려갈 길이 너무 많은 거죠. 네. 하지만 뚜렷하게 음. 이제 9.1%에서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고 일단 그 2023년 1월달에 CPI 예측치는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컨센서스가 지금 6.2%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6.2%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인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 조짐이 있다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물가 좀 잡히는 것 같아라는 냄새를 풍겼거든요. 네. 그럼 이게 그 냄새가 실제로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내일 나온다는 거고 그게 6.2보다 만약에 높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높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타짜 상황입니다. 타짜 마지막에 어떻게 해? 조성 건들지 마. 하고 지금 손 묶어놓고 야 너 지금 이거 내가 손모가지 날아가 본 게 그렇지. 건들지 마. 해서 지금 까본 사람 시장에서는 뭐라고 해? 야 이제 물가 끝났어. 그렇죠. 이제는 끝났어. 이제 넌 우리는 나에게 굿땡을 줬을 것이요. 맞아. 6.2%일 것이요. 그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2% 이하. 근데 연준에서는 뭐라 그래? 아니 한번 까보시든가 여기서 방송에서 할 수는 없지만 하면 하시든가. 천하의 시장이 뭐 이리 길어? 뭐 이러면서 그쵸.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일 밤에 나오는 CPI는 이걸 패를 딱 까보는 거예요. 까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CPI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심은정님 제가 알기로는 참 선하신 분이거든요. 네. 웃으면서 손목 자르나요? 이렇게 예, 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손목을 왜 자릅니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다친 다친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비유하자면 어찌 그렇게 하는 됐든 지금 양측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서 거죠. 내일 이제 패를 까는 음. 그런 형태의 이제 CPI 발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CPI 발표 앞두고 지금 증시가 좀 조정이 됐어요. 네. 보통 이런 중대 발표 앞두고는 관망 수요들이 좀 늘기 때문에 네. 돈을 좀 빼놓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승우 씨가 음. 너무 지금 당당하게 나오잖아. 음. 쫄지 않고. 그러니까 뭐야?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진짜로 6.5%보다 떨어지는 6.2%보다 혹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다시? 그렇죠. 이런 이제 불안함이 스치면서 시장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증시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목해 보죠. 네. 내일 10시 우리 시간으로 한 밤 10시 반? 반 10시 30분 그 정도쯤에 나오니까 아마 수요일 날 뉴스투데이에서 저희가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네. 수요일 일정 가보겠습니다. 수요일 일정. 네, 바로 네. 12구 참사 추모 공간 철거 실제 이루어질까? 이거 쭌쭈닝님이 정확하게 맞히셨네요. 네. 이게 지금 뭐가 있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바로 해드렸던 빌런이 뭐였습니까? 행정 행정 대집행. 대집행을 맞아요. 다루면서 당시에 이 추모 공간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진 철거하도록 요청을 했고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는 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MBC 뉴스에서도 다뤘지만 이 서울시에서 그 대체 공간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좋죠.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굉장히 뭐 장소 자체가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일단 저희 뭐 MBC 이동경 기자가 현장감 있게 보도했었지만은 일단은 개방감 있는 공간이 아닌 곳이 많았고 뭐 녹사평역 지하 4층이었나요? 뭐 이런 곳 등을 포함해서 저희 유가족 분들이 볼 때는 추모 공간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뭐 약간 대치 상황 같은 거였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서울시는 계속 이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민 불편 그다음에 광장의 본래 기능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통보한 게 수요일 오후 1시까지 네. 강제 철거 2차 시한을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이제 강제 철거에 들어갈 수 있는 뭐 법적 절차와 명분을 확보하는 건데 뭐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늘상 이런 대집행 과정에서는. 그래서 수요일 날 일정 중에는 이런 철거가 혹시 이루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서울시 협상력과 정치력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그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도 사실 협의체를 만들어서 푼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오후 1시에 강제 철거 들어가면은 어떻겠어요? 일단 아수라장이 되겠죠. 거기는 다 보도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분명히 이제 그걸 철거를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 충돌이 이게 불행한 사고로 지금 많은 목숨들을 잃었던 사고에 또 물리적 충돌이 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관련해서.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시의 어떤 협상력과 정치력을 좀 기대를 해보는 보겠습니다. 네. 저희 돌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목요일 일정 가 보면요, 바로 가격 인상 소식이네요. 네. 뭐 맥도날드의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긴 했지만 맥도날드만의 문제는 아닌데 네. 맥도날드가 6개월 만에 가격 인상을 이제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진이 이제 이 빅맥이죠. 저녁 시간에 이거는 굉장히 테러긴 해요. 네. 빅맥이 작년 8월달에 이거 저희가 해드렸어. 4,9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이 나왔냐면, 야, 5,000원 턱밑까지 왔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1년을 못 버팁니다. 6개월 만인 이번 주 오르는 거죠. 4,900원에서 5,200원으로 이제 아니, 5,000원대로 들어왔다. 이게 대표 메뉴 아니겠어요? 네, 대표 메뉴인데 그 세트가 아니라 단품 가격. 단품 가격. 단품이 5,000원이면 세트는 한 8, 9,000원 가는 이거 거죠. 5,000원 줘야 먹는다가 되게 상징적이라서 뉴스가 많이 되는 거고 노브랜드 버거나 롯데리아 KFC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사상으로는 뭐 버거플레이션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다 플레이션이에요. 네. 저는 사실은 저희 딩딩 대학에서 또 만든 용어가 있었습니다. 네. 리더플레이션.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결이 있는데 햄버거라는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패스트푸드의 가격 인상 의미도 있지만 업계 1위가 가격을 올리는 행위지. 맥도날드가 버거 프랜차이즈 1위거든요. 네. 1위의 가격 인상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 저희가 계속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눈치를 살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기사들이 기사를 쓰려고 대기하고 있어. 그러다가 지금같이 고물가에 딱 올렸어 프랜차이즈가. 너 네. 올렸어? 그러면 되잖아. 기사가 우다다닥 나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슬쩍 2위나 3위가 올리면 좀 덜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가 가격 올렸다. 그렇죠. 뭐 투썸 플레이스가 가격 올렸다. 따라가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 언론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거 좀 덜 받는다. 아니 예를 들어서 투썸이 올렸다고 누가 뭐라고 해? 뭐 취재가 들어와. 또르르르르르. 투썸 점주 양효걸 점주님 여기 딩딩 뉴스인데요. 네네. 아니 못 들어본 뉴스인데. 이번에 투썸 가격 올리시던데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도 본사에서 올리는 거고. 아니 스타벅스도 올렸잖아요. 스타벅스가 올렸구나. 아. 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올리는 행위 좀 눈여겨 봐야 되고 지금 올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네. 이게 비단 꼭 그런 산업계 얘기만은 아니고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죠. 서울시가 올리면 따라 올리잖아요. 맞습니다. 택시 요금도 그렇고 택시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도 요금. 그렇고 지하철 올리면 버스도 슬그머니 올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줄줄이 인상 이런 기사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한번 저 표를 볼까요? 네, 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올해 들어서 일단 올리고 있는데 인상 시기 맨 마지막 단에 있는 인상 시기를 보면은 작년에도 대부분 한두 차례씩 다 올렸어요. 그러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맥도날드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결국 이제 순환되니까 그 이어서 쭉쭉쭉 해서 올라가고 또 올리면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죠, 지금 계속 네. 상황이. 지금 롯데리아가 2023년 2월 달에 이제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맥도날드도 지난해 8월에 하고 6개월 만에 또 올리는 또 겁니다. 하는 거고. 계속 빙글빙글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네. 상황이고 지금 또 강민승 님이 친절하게 노브랜드 버거 오리지널 세트 가격이 5,200원에서 5,400원으로 노브랜드 버거 시그니처 세트는 5,900원에서 6,300원으로 6,000원대로 들어왔다. 이런 소식도 전해 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각 분야에 월급만 빼고 계속해서 다 오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거는 사실상 좀 불가피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긴 했고요. 네. 금리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 비용도 오르고 원재료 조달 비용도 오르고 하니까 올린다 하는데 이게 가운데 끼어 있는 소비자들이 문제죠. 뭐. 빅맥 같은 경우는 특히 과자 업체들은 눈속임을 많이 합니다. 포장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포장하고 이제 로고나 이런 것들 리뉴얼한 다음에 슬그머니 가격 올리고. 그치. 일단 원래 종합 포장이었는데 낮게 포장을 하면서 또 가격 올리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소비자로서는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빅맥도 좀 작아진 듯해요. 네. 제가 보니까. 그렇죠. 아니 요새 그 덴마크 요거트 아시죠? 덴마크 편의점 가면 덴 뭐였지? 덴드요. 덴마트 드링크 요거트. 그게 작아졌어요. 크기가. 근데 가격은 별 차이가 없어.
그냥 좀 많이 먹는 거 아니고? 아니 포장이 확실히 작아졌어요. 아. 그래서 하여튼 그런 변화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로 한번 가볼까요? 금요일 일정은 나 박진 외교장관 뮌헨 안보회의 참석입니다. 박진 외교장관이 일단 네덜란드를 거쳐서 독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회의가 있냐면 그것도 재미있는 회의인데 인공지능의 군사기술 활용에 대한 뭐 선언 이런 거 관련 회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뮌헨 안보회의에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걸 소개한다고 합니다. 뭐 소개할 수 있죠. 그게 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음. 하고 나서 온 김에 야 너 온 김에 커피나 한잔 하자 네. 하면서 이제 각국의 외교 장관들 수장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일정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에 걸쳐서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바로 한일 회담에서 네. 강제징용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보니까 이제 일단 조현동 제1외교차관이에요. 일단 네. 아메리카나야 카페 네. 이름이 네. 우리나라는 아니야. 맞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별도로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급을 맞춰서 양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밑에서 일단 세부적인 것들은 합의를 하고 장관들이 만나서 그 위의 수준에 대해서 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이 만나서 사인을 하는 그렇죠. 이런 형태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지금 그쪽 이제 외교가에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공청회도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관련자분들은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높았지만은 일단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헨 회의에서의 어떤 가닥이 잡히는지 그 이후에 후속 절차가 사실상의 매듭일 가능성이 근데 높다. 이제 조 차관이 이제 워싱턴 D.C.에서 근처 이제 댈러스 공항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논의 이 관련해서 딱 지금 뭐 언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의견이 많이 좁혀진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좁혀졌다는 게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일정까지 외교 일정까지 알차게 좀 살펴봤고요. 네. 저희 다음은 이제 외신 속의 용어 하나 볼 건데 네. 뉴스 볼 때 나를 막히게 하는 빌런 잡아보는 시간이죠. 빌런 사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빌런 사냥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빌런은 사실은 하나하나 떼보면 어렵진 않은데 붙여놓으니까 이거 뭐야 그냥 갸우뚱하는 빌런 같거든요. 네. 오늘 빌런 한번 보여주시죠. 뭔지 보겠습니다. No landing. 노랜딩. 랜딩. 네. 일단은 랜딩하면 저는 공항에서 이제 기장님들이 네. 랜딩 기어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랜딩 기어 내리죠. 랜딩 기어. 네. 그다음에 이 랜딩 과정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어떤 경기를 얘기할 때 경기가 좋아 나빠할 때 경기가 항상 계속 좋거나 계속 나쁘거나 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주기가 있죠. 파동이 있습니다.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거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건 굉장히 좀 뭐 단순화해서 표현을 한 거지만 이해를 위해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고 실제로 이게 저점이 항상 이 부분에 맞아 떨어진 건 아닙니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그렇죠. 있고, 뭐 IMF나 리먼 사태 때는 더 바닥으로 더 내려갔던 위로 거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침체기와 회복기, 그다음에 화랑기, 후퇴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겪는다는 게 현대 경제학의 어떻게 보면 큰 난제이자 밝혀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지난해 4분기 때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4분기 때. 그래서 야 이제 침체 시작이구나. 올해 안 좋겠구나. 도대체 바닥은 어디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랜딩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 뭐냐?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거는 착륙할 때 쾅 부딪히는지 아니면 살살 부딪히는지. 일단 내려오긴 내려오는 건 기정사실인 네, 거죠. 내려왔다 다시 날아가야 돼. 그러니까 내려오긴 한번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승객들 입장에서 어차피 내려갈 거 착륙할 때 부드럽게 내려오면 좋잖아.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밑에 막 산소 호흡기 내려오고 막 흔들리고 그다음에 무섭지. 게다가 이제 막 동체 착륙하고 이러면 박수 치잖아 막 착륙하고. 어, 동체 착륙하고 이러면은 승객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상도 있고 고통을 입는 거죠. 네, 실제 거기서 사고가 나면 항공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음. 크래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랜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스무스하게 경제가 화랑으로 갔다가 후퇴를 거치면서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거 뭐라 그래? 소프트 랜딩. 소프트 랜딩. 우리 이제 한자를 쓰면 연착륙이라고. 연착륙. 네. 연이 이제 부드럽다. 부드럽다. 연하다. 네. 어. 연유. 응. 그다음에, 연유. 그다음에 연두부. 연두부. 예. 주로 먹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기장님이 오늘 뭐가 화가 났어. 오늘 일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오늘 야 에라 모르겠다. 야 이러면 그치. 큰일 나요. 그러면 세게 부딪힌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드 랜딩. 이걸 경제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러다가 경기가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수출도 안 되고 막 팔이 날리고 경기가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막 해고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경착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이런 하죠. 공포가 있었고 실제로 정부는 항상 이걸 막기 위한 노력을 하죠. 네, 그래서 내려간다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돈을 막 쏟아. 그래가지고 최대한 수요를 진작시키면서 요렇게 내려갈 수 그렇죠. 있도록. 요렇게 내려갈 수 그래서 있도록. 코로나19 때 어땠습니까? 자영업자분들 경기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줬습니까? 특별 재난지원금 주면서 맞아요. 네. 어떻게든 좀 소비를 늘려서 수요가 갑자기 팍 주는 것보다 최소한 슬그머니 주는 게 그래도 경제 부담을 덜하니까. 그게 이제 연착륙을 유도했던 건데 네. 이제 문제는 그 랜딩이 소프트 랜딩도 아니요. 네. 하드 랜딩도 아니야. 네. nothing. 네. no 랜딩. 그래서 랜딩이 없이 그냥 자 이번에 뭐 착륙할 공항은 뭐 인천 공항입니다 했는데 쭉 내려가다 그냥 지나가. 랜딩을 안 하고 제주도까지 가는 거야. 제주도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노 랜딩입니다. no 랜딩. 기사 제목 보면요. 네, 하드 월 소프트 랜딩 이렇게 물음표가 돼 있잖아요. Some economists. 이코노미스트는 이거 둘 다 아니라는 거야. 왜냐? 성장이 가속화되면 이게 어떻게 기장님이 엑셀 밟아버리면 기장님이 내려가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비행기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 다시 기술을 올라야지. 그래서 이 랜딩이 취소되는 거야. 노 랜딩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으로 밝히면서 이렇게 개념을 하나 만든 거죠, 신조어를.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는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어떻게 돼? 경기가 망가지죠. 망가질 수밖에 일단 없지. 당연히 이자 올라가니까 집도 맘대로 못 사지. 이자 내다 보면은 내가 월급 받아 쓸 수 있는 돈이 쓸 돈이 없잖아. 소비도 소비가 줄이지. 줄이면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랜딩이 들어가는 거야. 하드 랜딩이건 소프트 랜딩이건. 그런데 딱 미국의 지표들을 살펴봤어요. 딱 까봤어.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뭐고 예. 고용이 늘었었대. 예. 다음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 없구나. 여기 이거. 예. 지금 이제 여기 이쪽에 나오는 게 이제 미국 실업률인데 미국 실업률이 바닥에 붙었어요. 3.4%면 실업자가 없어 지금. 자연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 식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 소매 판매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이거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경기가 나빠져야 되는데 나빠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우리 힘들잖아 한국은. 네. 근데 얘네 왜 이런 거야 얘네만.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용 시장만 놓고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자리가 많아졌고. 근데 트럼프 때 뭘 했어요? 이민자 반대 정책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민자의 노동 수요도 줄어든 거야. 근데 기업들이 이제 회복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을 고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임금을 더 많이 주고 그렇죠. 어떻게든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한번 겪으니까 어때요? 사람을 염기훈 씨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 나가세요. 기업 사정이 안 좋아서 사람을 해고하려고 해도 야야 자르지 마. 왜? 다시 채용하려면 힘들어 요즘. 면접 보려면 또 5만 원 줘야 힘들어. 돼. 뭐 별로 오지도 않아. 막 이러면 일단은 해고 수요를 줄이면서 붙어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실업률 어때? 지금 바닥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금리가 실제로
경기에 반영이 되려면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지금은 착시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경제 지표, 미국의 경제 지표로 보면 노랜딩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내일 물가 지표도 좀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지금 손 묶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건들지 마. 어. 건들면 날아가 본 게 이게 이제 나오는 이유가 맞습니다. 예. 과연 이렇게 실업률은 낮고 고용은 과열되고 있는데 금리는 높아. 그럼 경기 침체 아니야? 물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근데 보세요. 물가가 예를 들어서 진정세가 보여. 진정세가 보여. 그러면은 진정세가 보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제 물가 잡혔으니까 금리를 슬슬 내리겠네. 내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환호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좋으면 어때? 부담스럽지. 부담스러운 물가 또 거죠. 금방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그 상황에서 음.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 내가 면접을 보러 왔는데 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목이 뻣뻣해지지. 혹시 연봉은 얼마쯤 드려야 되나 하면 아니 뭐 어디까지 알아보셨는데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주는 놈이 알지. 받는 놈이 어떻게 한대요? 뭐 이런 거. 구직자가.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을 잡으려면 임금 인상밖에 없다. 그러면 임금 인상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까니마 똑까님께서 사투리가 영.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거니까요. 네. 이게 네이티브가 아니어서 그래요. 제가 네. 네이티브 서울리언입니다. 네, 자, 서울리언.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가가 더 안 잡힐 수가 있고, 근데 연준 위원들은 뭐야? 그렇죠. 내가 금리를 올렸는데, 피식 쓰러질 줄 알았는데, 괜찮네. 괜찮네? 그러면 야 주사 2방 더 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거나 동결된 시점이 그렇지. 더 뒤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힘든 아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무슨 특전사 군대 이런 데서 음. 훈련할 때 음. 해보라 푸시업 500개만 해봐. 근데 500개 했어. 근데 잘해. 그럼 뭐라 그래? 100개 더. 야 100개 더. 저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는 전 거지. 죽어요. 저는 500개 못해. 어.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은 어쩔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김도님도 한국은 고용 박살인데 의미 없다 이러셨어요.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염기현 총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전 세계를 경제를 끌고 가야 된다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남미가 죽든 아시아가 죽든 기본적으로 지금은 각자 도생의 각자 시대. 도생의 시대예요. 그래서 금리를 다른 나라 생각해서 적게 올리거나 인하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지금 김재홍님이 그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라 유리하다는 점도 얘기해주고 계신데 미국은 그냥 달러 팍팍 찍어서 풀고 그 부담은 각국으로 돌리면 끝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풀었어요. 많이 풀어서 네. 좀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많이 지금. 풀었어요.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푼다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쉽지는 않은 그때 선택입니다. 미국이 그 코로나 때 한 가구당 얼마 풀었다고 그랬죠? 우리 돈으로? 근데 그게 초기 단계인데 한 가구당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5천만 원씩.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스케일이가 달라. 이거 평균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달러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제 전망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이제 불황이 올 가능성이 적다. 이게 그래서 그 기사입니다. 저희가 월스트리트 저널 오늘 나온 기사예요. 노랜딩 기사고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돼 있고 이거를 그대로 번역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되시겠죠? 노랜딩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경기가 죽는 줄 알았더니 이거 죽기는커녕 다시 비행기가 날아갈 판이야. 미국만. 그래서 이게 이 부분 아셔야 돼요. 노랜딩 하면은 미국 경제는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증시는 울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 미국의 금리 스케줄이 어떻게 보면 여력이 있으니까 야 100개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한번 박살 나는 거야. 나는 거. 내 관절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100개 더 그런데 하면. 증시에서는 금리를 내릴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기초 체력이 받쳐주는 한 푸시업을 계속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울상입니다. 지금 똘똘망 짱국님 오늘 전기요금 핵폭탄 고지서 받고 열받고 내일은 가스비 원자폭탄 오는 날 미치겠네 그러셨고요. 이제 이 기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미국 금리 인상에도 경기 호황, 노랜딩 전망 속 증시 엑소더스. 그렇죠. 이제 금리를 올려서 물가 잡히면 좀 나아지나 했는데 단단해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금리 더 올리겠네. 그럼 우린 어떻게 돼? 우린 죽겠네. 그래서 지금 엑소더스. 우리는 이제 도가니가 상한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경기 침체 없다.
긴축 여파 장기화, 월가 노랜딩 논쟁 가열. 그러니까 이게 노랜딩을 말하는 분들도 자기가 말하면서도 좀 어딘가 깨름칙한 거죠. 근데 월스트리트저널 이 기사의 말미에 보시면은 아직 노랜딩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는 굉장히 소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려서 좀 보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시간 없네. 빨리 가야 네, 되겠다. 네. 저희 언론 퀴즈 산책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빨리 가겠습니다. 먼저 네. 오늘 탐사보도 센 거 나갑니다. 이제 톱 기사예요. 톱 기사로 세게 나갑니다. 이게 MBC에서 과연 이제 지자체장 시장님들이 관용차는 잘 타고 다니시는지 40여 개에 달하는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지자체. 막 야 그거 한 사람 잡아서 꼬투리 잡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네, 다 조사했어요. 다 조사했다. 다 조사했는데 실체가 충격적입니다. 네. 우리의 세금이 어디서 세고 있나 봤더니 여기서 세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나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한 대씩 타는 게 아니야. 네. 한 대씩 타면 뭐라 안 해. 네. 한 대씩 아니야. 여러 대입니다. 여러 대입니다. 두 번째는 좀 무거운 소식인데 네. 튀르키예 지진 참사 피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네. 키프로스 음. 저기 배구팀 전원이 호텔에서 참변 당했던 소식부터 네. 튀르키예 복구 맞습니다. 상황 원인까지 네. 좀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 사회 기사죠. 예, 기초연금도 줄이나 국민연금 후폭풍 취재입니다. 예, 음. 국민연금 개혁해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노인 인구의 기준을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그러면 않았습니까? 기초연금도 덩달아 수혜자가 주니까요. 네. 그 문제 저희가 취재했고요. 그다음에 정치권 소식 아까 얘기했죠. 네,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역풍, 당권 경쟁 격화. 그러니까 탄핵 발언이 과연 어떻게 지금 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친절하게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늘 문화부에서만 등장하던 SM이 최근에 경제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SM이 이제 그 이수만 SM이 이제 분쟁을 좀 겪고 있죠. 네. 근데 하이브가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카카오랑 이 SM을 누가 먹을 것인지를 가지고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소식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뉴스데스크에 넘겨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또 저희 화목 돌아오겠습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딩딩.